네, 4.5절은 볼티지 디바이더 바이스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볼티지 디바이더 바이스 회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베타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베타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타는 온도나 혹은 TR의 뭐 컬렉터의 그런 DC 커런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베타가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이어스가 DC 값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굉장히 스테이블한 그런 회로다. 그런 회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볼티 디바이더 바이어스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볼티 디비전이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름이 유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테브라는 등가 회로를 활용한 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정확한 그런 해석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근사적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근사화 기법이 만약에 가능해지게 되면 설계할 때도 굉장히 유리해지게 됩니다. 먼저 Exact Analysis가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볼티 디바이더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보게 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VCC가 있고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고 그라운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R1, R2.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옆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이쪽으로 테브란의 등가 회로를 구하고자 합니다. 테브란의 등가 회로 구하게 되면 끊어놓고 여기 전압 구하면 전압 분모의 법칙에서 나올 것이고 쇼트 시켜놓고 하게 되면 바로 병렬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VOC하고 테브란의 등가 전압, 그다음에 테브란의 등가 저항이 이렇다는 것을 사실 쉽게 이런 회로 같은 경우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 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와 같이 일반화된 방법을 한번 접근해 보자 합니다. 여기에 그냥 임의의 V라고 하는 전압원이 연결됐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예를 들어서 I2,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이 노드 A에다가 KCL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KCL A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자꾸 A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들어오는 전류합은 나가는 전류합이라고 하면 들어오는 전류는 아래로 나가는 전류는 R2분의 여기 양단의 전압은 여기 양단의 전압이랑 같기 때문에 V랑 같죠. 그 다음에 I1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R분의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오른쪽 전압에서 왼쪽 전압을 빼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전압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전압도 똑같죠. 그래서 쭉 가면 플러스 V, 쭉 가면 마이너스 VCC가 되겠습니다. V 마이너스 VCC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정리해서 V는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여기가 VOC가 되고 여기가 R테분이 된다고 했었죠. 그와 같이 구해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브란 등가 회로를 구했으면 그러면 앞서 있었던 이 부분을 테브란 등가 저항으로 우리가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등가 회로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2m 바이오스 회로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2m 바이오스 회로는 우리가 여기에 2m,
여기에 RC, VCC, 여기가 VCC, RB 이렇게 있었죠. 이게 이 회로는 어떻게 변한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바뀐 거죠. 여기가 VOC, 여기가 R태분한. 이렇게 문자가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에 KVL 돌리고 이쪽에 KVL 돌리고 두 번 돌리게 되면 해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스 이미터 쪽에 룹에다가 KVL 돌려서 IB를 구할 수가 있고 구했더니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이 모양도 역시나 이미터 바이오스 회로에서 구했던 모양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KVL 돌리게 되면 또 이런 결과식, 그렇죠? 출력 전류와 출력 전압 간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터 바이오스 회로에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회로에서 이 분모를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 RTH가 베타 RE보다 굉장히 작다면 그러면 굉장히 작다면 이거를 무시해도 괜찮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IC는 베타 배 IB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 배의 베타 RE분의 ETH-VBE가 돼서 요 베타끼리 약분돼서 없어지죠. 즉 출력 전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베타가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됩니다. 즉 베타의 변화에 둔감한, 거의 영향받지 않는 그런 회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회로 해석은 어떻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임의로 여기 I1 룹 커런트를 I1, I2, 여기 I3라고 정의해 놓고 연립해서 풀어도 같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 있다는 예시를 하나 그냥 들어놨습니다. 책에는 없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풀어도 된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개인마다 다 다를 테니까 자기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간단한 example이 있습니다. 좀 전에 배웠던 태블란의 등가 회로로 변환을 해서 이 볼트 디비전 쪽을 태블란 등가 회로로 변환을 해서 구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블란 등가 회로에 해당되는 태블란 등가 저항과 전압원을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미터 바이오스 회로에서 했던 것처럼 IB를 구해서 IB가 구해지면 이제 I가 다 구해지는 거죠. 그죠? 이거는 또 I2랑도 같고 전류가 3개가 다 구해졌으면 그러면 전압도 다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exact analysis고요. 네, 실제로 저렇게 구하게 되면 너무 이제 귀찮습니다. 귀찮고 그리고 전체가 확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풀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조건이 하나 만족이 돼야 되지만 그 조건만 만족이 되면 훨씬 손쉽게 해석을 하거나 혹은 디자인할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 있는 것처럼 근사화 방법입니다. 근사화 approximate analysis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왼쪽에 있는 회로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m 바이오스 회로 할 때 무엇을 했었냐면 이 2m에 있는 저항, 지금 우리 DC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DC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커패시터는 전부 다 오픈이죠. 전부 다 오픈 사라집니다. 쫙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쭉 사라집니다. 그쵸? 네. 자, 이런 회로에 대해서 여기서 봤을 때의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의 베타가 곱해진 것만큼의 저항이 이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것과 같다, 등가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변환을 했다. 등가 저항으로 바꿨습니다. 예, 등가 저항을 바꿨어요. 자, 등가 저항을 바꿨을 때, 즉, 이 RI는, ORI는 베타의 RE가 됩니다. 예, 원래는 베타 플러스 1의 R이지만, 베타 플러스 1이나 베타나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이쪽에 원래 컬렉터도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회로에서 여기 전압에 주목을 합니다. 여기 전압은 베이스죠. 즉 VB입니다. VB. 여기하고 VB가 되는 거죠. 이 VB가 얘가 연결되거나 안 되거나 똑같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거의 변화가 없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러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구해내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게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 전압을 설계를 할 때 요거만 갖고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연결되나 연결되지 않으나 여기 전압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조건을 봤더니 조건이라 하면 뭡니까? 이게 연결되나 안 되나 똑같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병렬 저항 값이 요거 하나 있을 때랑 거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회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회로랑 같죠. R2, RI 그리고 R1과 같죠. 그래서 이게 있으나 없으나 같다는 얘기는 이 전체의 병렬 저항이나 R2나 거의 같으면 되는 거죠. 자, 병렬 저항이 연결 하나만 하나 같다는 것은 새로 붙이는 저항이 원래 저항보다 매우 크면 같겠죠. 왜냐하면 매우 크면 그쪽을 전류가 거의 못 흐를 테니까. 그래서 병렬한 저항값과 그렇지 않은 저항값과의 관계에서 둘 사이의 값의 차이가 10% 오차 범위 안에 든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될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대략 보니까 이 RI라고 하는 저항이 새로 붙게 될 저항이 원래 저항보다 10배 이상짜리 큰 게 붙으면 그러면 병렬 저항했을 때 원래 저항 값에서 10% 이내로 변화가 생기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RI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베타의 R이죠. 따라서 이것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지 보는 거지. 이게 요거를 10배 한 것보다 더 크냐를 보는 거죠. 10배 한 것보다 더 크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R2를 10배 한 것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이것을 끊어놓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배로 더 크다는 얘기는 I1으로 흐른 전류의 대부분이 여기 I2에 흐르고 IB로는 조금밖에 안 흐른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같으니까. 전압이 같은데 저항이 훨씬 크면 전류가 훨씬 조금밖에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RI가 R2보다 훨씬 더 크다면 그러면 이 전류가 거의 다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은 조금밖에 안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류나 이 전류나 거의 같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그러면 아주 편리한 놀라운 그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끄는 것처럼 해석을 해도 됩니다.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끊어지면 여기의 전압이 단순히 이 두 저항의 볼티지 디비전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전압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베이스 전압이라는 얘기죠. 베이스 전압입니다. 따라서 여기 전압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쪽만 해석을 해서 여기 전압을 알게 되면 0.71V를 빼면 그러면 VE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VE를 빼면은 VE를 구할 수 있습니다.
V2가 구해지면 여기 R2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I2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I는 R분의 V니까 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I는 IC랑 같아요. 그러니까 IC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죠. 그리고 출력 전류와 출력 전압과 관계식은 이쪽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이쪽에 KVL 돌리면 됩니다. 예, 돌리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전류를 지금 이것도 구했고 이것도 구했기 때문에 IB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아이고, 그죠? 그럼 전류 3개 구했고 전압도 구했고 관계식도 구했습니다. 다 구했어요. 자, 다 구했는데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뭐가 허전할까요? 이거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베타를 안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베타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베타의 변화에 둔감한 회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예, 이 조건이 만족이 여기 DC 저항입니다. 이 조건이 이거의 10배 이상 이라는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즉 여기에 흐른 전류가 거의 다 여기 흐르고 이쪽으로는 아주 조금밖에 안 흐른다면 이란 얘기죠. 아주 조금밖에 안 흐른다면 그러면 여기 VB라는 전압은 이것만 해석을 해서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0.7V 빼면 얻을 수가 있고 R2로 나누면 얻을 수가 있고 그거는 IC랑 같고 여기에 KVL 돌리게 되면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 전류를 구했기 때문에 VC도 얻을 수가 있고 다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베타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베타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 즉 베타에 굉장히 둔감한 인센시티브한 그런 회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티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가 어떤 조건만 만족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베타의 변화에 관계가 없는 그런 회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기도 대단히 용이해지게 됩니다. 여기 전압은 내가 원하는 전압을 하고 싶다. 여기만 체크하면 됩니다. 예, 단지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네,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계산해봤어요. example 4.8과 똑같은 회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이 부등식이 성립했습니다. 이 부등식이 이게 성립이 되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끊어놓고 해석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즉 여기를 끊어놓고 여기 끊어놓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더니 이와 같이 해석이 됐습니다. 이것을 example 4.8에서 우리가 보다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테브란의 등가 회로, 등가니까 등가 회로로 근사화 없이 등가 회로로 해석했을 때 결과와 비교했더니 별반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죠. 이 정도면 쓸만하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베타에 둔감한 건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 라는 거죠. 그 체크해 보기 위해서 TR의 베타를 바꿔봤습니다. 베타가 100일 때하고 베타가 50일 때 절반으로 다운시킨 거죠. 그랬는데 그때 결과를 보니 출력 전류와 출력 전압이 거의 차이가 없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이 조건 있죠. 이 조건, 이 부등식 조건이 만족이 안 될 때는 어떤가를 봤어요. 만족이 안 될 때 봤습니다. 만족이 안 될 때 봤더니 테브란의 방법을 했을 때하고 만족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베이스가 끊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근사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결과를 살펴봤더니 오차가 제법 크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방법을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츄레이션 커런트하고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와의 관계식인데요. 이것은 이미터 회로, 이미터 바이오스 회로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쪽을 제외하고 여기만 보게 되면 이미터 바이오스 회로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결과와 이 결과는 이미터 바이오스 회로와 같다는 거죠. 이 컨피그레이션에서 얻었던 결과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